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고 남편은 각방 쓰거나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통장에는 몇 천만 원이 있는데 그 돈 쓸 일도 쓸 곳도 없이 그냥 숫자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게 경향상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손에 쥐게 됩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 돈 안 쓰면 손해인 이유, 그리고 독되는 인간 5가지 유형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40분이 길다고요? 아닙니다. 이 40분이 남은 20년을 바꿉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혼자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대체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 혼자여도 끄떡없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첫 번째 주거입니다. 김순례 씨 71세.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에 삽니다. 집주인이 바뀔 때마다 쫓겨날까 전전긍긍하고 보일러 고장나면 사흘을 떨며 지냅니다. 친구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우리 집은 좁아서라며 거절합니다. 주거가 불안하니 모든 관계가 위축됩니다. 반대 사례입니다. 방영자 씨 68세. 공공임대 1순위로 서울시 영구임대 34제곱미터를 받았습니다. 월 임대료 3만원. 관리비 포함해도 8만원 안팎입니다. 집이 안정되자 그녀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동네 노인 합창단에도 가입했습니다. 주거 안정이 곧 마음 안정입니다. LH 공공임대 신청자 중 만 65세 이상 비율이 42%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자료입니다. 교훈 정리합니다. 첫째,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둘째, 월세는 당신 노후를 갉아먹는 흰개미입니다. 셋째, 공공임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권리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말씀드립니다. LH 청약센터에서 공공임대 자격을 조회하세요. 주민센터 방문해서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전월세 전환 대출 상담을 받으세요.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영무기지론 조건을 검토해보세요. 자녀에게 명의를 넘기기 전에 법률 상담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자립기술입니다. 최명숙 씨 74세. 거실 전등이 나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까지 사흘. 어두운 거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화장실 변기 물이 안 내려가도 방충망 구멍 나도 싱크대 배수구 막혀도 매번 자식 눈치를 봅니다. 이번엔 강미자 씨 69세. 그녀는 다릅니다. 전등 갈 때 쓸 안전 사다리를 현관에 두고 유튜브로 변기 수리법을 배웠습니다. 해결 안 되면 다산 콜센터 120에 전화해 동사무소 연계 서비스를 받습니다. 응급 상황엔 손목에 찬 IoT 기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호를 보냅니다. 자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전등 하나 스스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자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2024년 기준 전국 32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자식은 당신의 24시간 콜센터가 아닙니다.
둘째, 작은 고장 하나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배우면 됩니다. 70대도 유튜브 봅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안전 사다리를 구입하세요. 3단에서 4단 2만원대입니다. 다산 콜센터 120번을 핸드폰에 저장하세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생활수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가까운 편의점과 약국 위치를 메모해 두세요. 세 번째, 죽음 수용입니다. 김옥분 씨 76세. 죽음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유원장,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장례 방식? 불길해 불길해. 그렇게 죽음을 부정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자식들은 영안실에서 싸웠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 장지는 어디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죽음은 남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이순자 씨 72세. 그녀는 다릅니다. 65세 때 미리 유언장을 썼습니다. 자사분배, 장례 방식, 심지어 수의 색깔까지 적어뒀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나 언제 죽어도 준비 다 돼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은 오히려 안심하고 그녀는 하루하루를 더 가볍게 삽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자가 누적 165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4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삶이 선명해집니다. 둘째, 유언장은 사랑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셋째, 죽음 준비는 남은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등록하세요. 유언장을 자필 또는 공증 중 선택해서 작성하세요. 통장과 비밀번호 목록을 작성해서 신뢰하는 가족에게 맡기세요. 장례 방식과 장지 희망사항을 문서화하세요. 연 1회 내용을 업데이트하세요. 네 번째, 타인의 인정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이말순 씨 73세. 경로당에 갑니다. 새 옷을 입고 가면 어디서 돈이 났어? 낡은 옷 입고 가면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명절 때 자식이 안 오면 동네 시선이 무서워 커튼을 칩니다. 정순희 씨 70세. 그녀는 다릅니다. 경로당 가서 누가 뭐래도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고 웃습니다. 자식 자랑 안 합니다. 남편 욕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오늘 기분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날씨 좋아서 기분 좋아요. 끝.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당신은 타인의 평가표가 아닙니다. 둘째,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셋째,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남의 기분은 그 다음입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루 1번 나 괜찮아 소리 내서 말하세요. 자식 자랑과 남편 험담을 금지하는 연습을 하세요. 경로당 가기 전에 오늘 내 기분을 점검하세요. 타인 말에 상처받으면 3초 멈춘 후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세요. 일주일에 1번 나만의 기쁨 활동을 하세요. 다섯 번째, 감정 표현입니다. 조정숙 씨 75세. 화가 나도 참습니다. 슬퍼도 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어느 날 혈압이 190을 찍고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셨어야죠. 그녀는 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말할 곳이 없는데. 박금자 씨 71세. 그녀는 감정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오늘 느낀 감정 3가지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오늘 며느리 말에 서운했다. 친구가 약속 어겨서 화났다. 손주 전화에 기뻤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신뢰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 감정을 소리내 말합니다. 감정은 꺼내야 썩지 않습니다. 썩은 감정이 병이 됩니다. 감정 표현 빈도가 높은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34% 낮다고 합니다. 서울대 노년학연구소 2023년 연구 결과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둘째,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셋째, 말로 꺼내는 순간 무게가 반으로 줍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감정 일기를 하루 3줄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1회 신뢰하는 친구와 감정 통화를 하세요. 화났어요, 슬퍼요 직접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전화 1577-199를 저장하세요. 참았을 때 몸 반응,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을 기록하세요. 6번째, 평생 학습입니다. 신영자 씨 77세.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 8시 기상 TV 틀고 아침 뉴스. 점심 먹고 TV 드라마. 저녁 먹고 TV 예능. 밤 10시 취침. 3년이 지나자 그녀는 이름을 자주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름, 손주 학교 이름, 어제 먹은 반찬. 뇌가 녹슬고 있었습니다. 홍말자 씨 74세. 그녀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습니다. 유튜브 보는 법, 사진 찍어 자식한테 보내는 법, 카톡 이모티콘 쓰는 법. 배우고 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그 다음엔 생활영어 기초반에 등록했습니다. Hello, how are you? 배우고 경로당에서 써먹습니다. 친구들이 웃습니다. 그녀도 웃습니다. 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학습활동을 하는 노인의 치매 발생 위험이 28% 감소한다고 합니다. 중앙치매센터 2024년 자료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나이 들어도 뇌는 자랍니다. 쓰면 잘하고 안 쓰면 줍니다. 둘째, 배움은 학위가 아니라 놀이입니다. 셋째,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당신은 다시 젊어집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주민센터와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회하세요. 관심 주제 1개를 선택하세요. 스마트폰 영어, 그림, 노래 등. 주 1회 이상 강좌에 참여하세요. 배운 내용을 친구나 가족에게 설명하세요. 한 달에 책 1권 또는 긴 글 1편을 읽으세요. 자, 파트 1이 끝났습니다. 정리합니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6가지. 주거 안정, 자립 기술, 죽음 수용, 타인 인정 내려놓기, 감정 표현, 평생 학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 영상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번째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노후엔 아껴야 한다고. 틀렸습니다. 노후야말로 써야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 안 쓰면 남이 씁니다.
윤옥순 씨 79세.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 자식 교육비, 결혼 자금 다 대주고 남은 돈입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 줘야지 하며 한 푼도 안 씁니다. 여행 가자는 친구 말에 돈 아까워하고 거절합니다. 외식도 안 합니다. 그렇게 5년을 살다가 그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싸웁니다. 엄마 통장 누가 관리했어? 내가 더 많이 모셨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지. 그녀가 평생 아낀 돈은 자식들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김순덕 씨 76세. 그녀는 다릅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내가 쓸 돈이라고 선 그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갑니다. 친구들이랑 맛집 갑니다. 손주 생일 선물도 사줍니다. 자식들이 엄마 돈 아껴 하면 웃으며 말합니다. 내 돈 내가 번 거. 내가 쓸 거야. 교훈입니다. 첫째, 당신이 안 쓰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씁니다. 둘째, 돈은 쓸 때 가치가 생깁니다. 숫자로 남으면 그냥 숫자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총 자산 중 내가 쓸 돈 비율을 정하세요. 30에서 50%. 월 생활비에 즐김 예산 10만 원을 추가하세요. 1년에 1번 큰 여행 또는 경험을 계획하세요. 자식에게 내 돈 내가 쓴다고 선언하세요. 쓸 때마다 죄책감 대신 나 잘했다고 말하세요. 두 번째 이유, 법이 당신 돈을 빼앗는 경로가 있습니다. 정미자 씨 80세. 통장에 1억 2천이 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니 기초연금도 의료비 지원도 못 받습니다. 요양원비 월 250만 원. 2년이면 통장이 바닥납니다. 평생 아낀 돈이 병원비와 요양원비로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한영숙 씨 77세. 그녀는 달랐습니다. 70세 때부터 매달 50만 원씩 여행과 취미에 썼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그 덕분에 기초연금 월 32만 원을 받습니다. 건강도 좋아서 요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쓰면서 건강을 지킨 게 오히려 이득이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이 재산에 따라 6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재산이 많으면 복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둘째, 아낀 돈은 결국 병원과 요양원이 가져갑니다. 셋째, 건강할 때 쓰는 게 제일 싼 겁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현재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구조를 알아보세요. 건강 투자, 운동, 취미 활동에 매달 예산을 배정하세요. 병 생기기 전에 예방에 돈을 쓰세요. 재산 증여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세 번째 이유,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 1순위입니다. 임순자 씨 82세.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습니다. 딸이 손을 잡고 묻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젓습니다.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고 싶었는데 돈 아껴야 한다고 안 갔어. 매주 수요일 문화센터 꽃꽂이 배우고 싶었는데 돈 아깝다고 안 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녀는 눈물만 흘립니다. 최옥자 씨 79세. 그녀는 다릅니다.
75세에 친구 셋이서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6세에 요리교실 등록해서 1년 다녔습니다. 78세에 손주들 데리고 놀이공원 갔습니다.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웃습니다. 할 건 다 했어. 후회 없어. 호스피스 환자 대상 설문에서 82%가 돈을 더 쓸 걸 하고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완화의료센터 2023년 조사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죽음 앞에서 아낀 돈은 위로가 안 됩니다. 둘째, 후회는 안 한 것에서 생깁니다. 한 것엔 후회가 없습니다. 셋째, 경험은 통장 잔고보다 강합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하고 싶었던 건 리스트를 지금 당장 작성하세요. 그중 가장 하고 싶은 것 1개를 이번 달에 실행하세요. 매달 1개씩 리스트를 지워나가세요. 돈 아깝다는 말 대신 지금 아니면 언제? 라고 말하세요. 경험에 쓴 돈을 기록하고 만족도를 점수로 매기세요. 네 번째 이유, 당신 노력의 역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박정순 씨 74세.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통장에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언니,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쓰지 그래? 그녀는 대답합니다. 습관이 돼서 못 쓰겠어. 김영희 씨 72세. 그녀도 평생 일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금요일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한 달에 20만 원. 친구가 묻습니다. 비싸지 않아?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30년 고생한 값이 이것밖에 안 돼? 교훈입니다. 첫째, 당신이 번 돈은 당신 노력의 증거입니다. 둘째, 그 노력을 존중하는 방법은 그 돈을 당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셋째, 평생 일한 사람은 평생 쉴 자격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당신이 평생 일한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그 노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매주 1번 나를 위한 사치를 하세요. 마사지, 외식, 영화 등. 습관적으로 아낀다면 나 잘했어를 매일 말하세요. 친구들과 당신의 노력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섯 번째 이유, 웃음이 곧 결실입니다. 서금순 씨 76세. 손주가 놀이공원 가자고 조릅니다. 그녀는 머뭇거립니다. 입장료가 5만 원이 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거절합니다. 손주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섭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천장만 바라봅니다. 돈은 아꼈지만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이춘자 씨 73세. 그녀는 다릅니다. 손주가 놀이공원 가자고 하자 당장 표를 끊었습니다. 입장료, 식사비, 기념품까지 15만 원을 썼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행복합니다. 15만 원으로 산 손주의 웃음, 그게 최고의 결실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돈은 숫자지만 웃음은 기억입니다. 둘째, 돈으로 산 행복은 통장 잔고보다 값집니다. 셋째, 아낀 돈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함께 웃은 순간은 평생 남습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손주 또는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때 쓴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함께한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앨범에 보관하세요.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이 기억의 가치를 떠올리세요. 웃음으로 산 경험을 일기에 기록하세요. 6번째 이유, 하루 즐김이 국가복지보다 강합니다. 조명자 씨 78세.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병원비 아끼려고 아파도 참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커피값 아까워서 거절합니다. 복지 혜택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팁니다.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없습니다. 신옥래 씨 75세. 그녀는 달랐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돈을 씁니다.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3,000원.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7,000원.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외식. 3만 원. 이렇게 쓰면서도 그녀는 행복합니다. 복지는 최소 생존이고 즐김은 진짜 삶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우울증 진단율이 42%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통계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복지는 생존을 보장하지만 행복은 보장 못합니다. 둘째, 작은 사치가 우울을 막습니다. 셋째, 하루 즐기는 습관이 쌓이면 그게 인생입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일 3,000원 쓸 나만의 작은 사치를 정하세요. 복지 혜택은 받되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일주일 즐김 예산을 따로 만드세요. 2만원에서 3만원. 우울하다 싶으면 돈 쓰고 밖에 나가세요. 즐김 활동 후 기분 변화를 기록하세요. 자, 파트 2번째가 끝났습니다. 정리합니다. 65세 이후 돈을 쓰며 놀아야 하는 6가지 이유. 당신이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씁니다.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임종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이겁니다. 평생 고생한 당신 쓸 자격이 있습니다. 돈 쓰고 웃은 기억이 진짜 인생입니다. 매일 작은 즐거움이 복지보다 낫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3번째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자 살 준비를 하고 돈도 쓸 줄 알게 됐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독되는 사람을 거르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말자 씨 74세. 동네 후배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플 때 병간호도 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계속 요구만 합니다. 김말자 씨가 어느 날 아파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말합니다. 언니, 저도 바빠요. 나중에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신을 ATM 기계로 봅니다. 반대 사례입니다. 박순희 씨 71세. 그녀도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 친구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합니다. 언니 덕분에 살았어. 평생 잊지 않을게. 나중에 박순희 씨가 힘들 때 그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신을 소모품으로 봅니다.
둘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푼 건 낭비입니다. 셋째, 일방적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지난 1년간 당신이 도와준 사람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그중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한 사람을 표시하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연락 끊기. 새로운 관계에서도 상호성을 확인하세요. 베풀었을 때 당연하게 받는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 유형, 당신 가족사를 동네방네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순옥 씨 76세. 친하다고 생각했던 경로당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힘들다고, 작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고.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순옥이네 큰아들 망했대. 며느리랑 싸운대. 그녀의 가족사가 동네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최정자 씨 73세. 그녀는 다릅니다. 친구에게 속마음을 말하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입 가벼운 사람한테는 절대 깊은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 비밀은 3명 이하에게만 말합니다. 그녀의 가족사는 안전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입 가벼운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확성기입니다. 둘째, 당신의 아픔이 남의 재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셋째, 비밀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입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주변 사람 중 입 가벼운 사람을 파악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날씨 이야기만 하세요. 깊은 이야기는 검증된 사람에게만 하세요. 누군가 남의 험담을 하면 그 사람도 당신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사는 가족끼리만 공유하세요. 세 번째 유형, 앞뒤가 다른 이중인격자입니다. 서복순 씨 75세. 경로당에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는 언니 하며 잘해줍니다. 생일에 선물도 주고 아플 때 문병도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한테서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뒤에서 서복순 씨 흉을 봤다고. 옷차림이 촌스럽다, 자식이 별로다, 말투가 거슬린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서복순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정미순 씨 72세. 그녀는 다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시간을 두고 관찰합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 흉 보는 사람은 자기 흉도 본다는 걸 압니다. 이중적인 사람은 초반에 거릅니다. 그녀 주변엔 진실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이중적인 사람은 연기자입니다. 당신 앞에서만 착합니다. 둘째, 뒤에서 남 흉 보는 사람은 당신 뒤에서도 당신을 씹습니다. 셋째, 일관성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최소 3개월 관찰하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흉 보는지 체크하세요. 앞뒤가 다르다 싶으면 거리를 두세요. 진실한 사람만 가까이 하세요. 이중성 보이면 관계를 즉시 정리하세요. 네 번째 유형,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금순 씨 77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연락합니다. 밥 먹자, 차 마시자, 영화 보자. 그 친구는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안금순 씨가 연락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자기가 먼저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어느 날 안금순 씨가 실험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을까요?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일방적 관계였습니다. 정영자 씨 73세. 그녀는 다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먼저 연락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합니다. 서로 찾는 사람만 진짜 친구라고 봅니다. 지금 그녀 주변엔 서로 챙기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일방적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둘째, 당신만 애쓰는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셋째, 먼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지난 6개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체크하세요. 항상 내가 먼저라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세요. 한 달 연락 안 하고 기다려보세요. 상대가 먼저 연락 안 오면 그게 답입니다. 서로 찾는 관계만 유지하세요. 5번째 유형, 정치 이야기로 싸움 거는 사람입니다. 김영숙 씨 74세. 경로당에 갑니다. 한 친구가 정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어느 당 지지하냐고 묻습니다. 김영숙 씨가 대답을 합니다. 그 친구는 화를 냅니다. 그럼 너는 나라를 망치는 거다. 정신 차려라.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김영숙 씨는 기분이 상합니다. 친구 사이에 왜 정치로 싸워야 합니까? 박옥혜 씨 71세. 그녀는 다릅니다. 정치 이야기 나오면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 안 해요. 우리 밥이나 먹어요. 계속 정치 이야기 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개인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녀 주변엔 평화로운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정치로 감정 싸움하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둘째, 생각이 다르다고 인격 공격하는 건 폭력입니다. 셋째, 나이 들어 정치 싸움만큼 무의미한 건 없습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정치 이야기 나오면 주제를 바꾸세요. 계속하면 저는 정치 이야기 안 해요라고 선을 그으세요. 그래도 계속하면 자리를 뜨세요. 정치로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생각 다름을 인정 못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 파트 3이 끝났습니다. 정리합니다. 절대 엮지 말아야 할 5가지 인간 유형. 은혜 모르는 사람, 입 가벼운 사람, 이중인격자,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 정치 싸움꾼.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나이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클로징입니다. 여러분 4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정리합니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6가지 철칙. 65세 이후 돈을 쓰며 놀아야 하는 6가지 이유. 절대 엮지 말아야 할 5가지 인간 유형.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돈 쓰면서 놀아도 괜찮습니다. 독대는 사람 끊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일 1가지 드립니다. 지금 당장 종이 1장 꺼내세요. 그리고 3개의 리스트를 만드세요. 첫 번째, 내가 정리할 주거 문제 1개. 두 번째, 이번 달에 쓸 즐김 예산과 항목 1개.
세 번째, 정리할 똑되는 사람 이름 1명. 이 3개만 오늘 적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실행하세요. 그게 당신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당장 실행할 것 1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